네 번째 키워드는 변창흠 마이웨이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한데요. 특히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현금 청산과 관련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변창흠 장관은 이 문제가 없으니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또 밝혔어요. 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날 연휴 기간 내에 여러 방송사에 나와서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관련 어떤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네,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YTN 뉴스와의 한 인터뷰 내용에 보면 현재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유자에게 현금 청산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 2월 4일 이후에 산 사람에 대해서 그 현금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이 대목이 지금 사실 이사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 여러 가지 조처, 법적 검토를 다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럽니다. 사실 근데 국토부가 법률 해석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행정부에 불과한데 법률 해석을 어디서 받았다는 것인지 명쾌하지도 않고, 이러한 정책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사 대책은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 지금 말씀드린 이 이사 대책 이후에 산 빌라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 청산을 해버리겠다라는 것이 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사 공급 대책에서 83만 6천 가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디에다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자세한 청사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될까, 또 일각에서는 이것은 상상 임신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대목을 생각해서라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제 설날 이후에 국민들의 그 부동산 심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사 대책의 중요한 두 가지 어떤 미완성의 부분, 그러니까 과연 어디서 얼마만큼을 어떻게 언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신속한 청사진 발표와 또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 같은 이런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이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보시죠.